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민지는 그날 유난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퇴근 후 혼자 남은 원룸에서 휴대폰 불빛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온라인 데이팅 앱을 열었다. 수많은 프로필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깔끔한 사진, 부드러운 미소, 이름은 지훈. 소개글에는 진지한 만남을 원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민지는 망설이다가 좋아요를 눌렀다. 잠시 후 매칭 알림이 울렸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악몽이 될 줄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것도. 지호는 놀라울 정도로 다정했다. 아침이면 잘 잤어요? 라는 메시지가 왔다. 밤이면 지금 뭐해요? 라고 물었다. 민지는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항상 민지의 기분을 먼저 물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사진도 여러 장 보내주었다. 회사, 카페, 집 근처 산책로.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영상통화는 늘 피했다. 카메라가 고장났어요. 회사 규정 때문에 안 돼요. 핑계는 늘 완벽했다. 민지는 의심보다 설렘을 택했다. 그 선택이 가장 위험했다. 어느 날 지우는 자신의 각오를 털어놓았다. 예전에 큰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못 믿어요. 민지는 그의 아픔에 공감했다. 그는 피해자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금액, 날짜, 장소까지. 민지는 점점 그를 보호하고 싶어졌다. 지호는 그 감정을 정확히 이용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자주 연락했다. 민지가 답이 늦으면 불안해했다. 혹시 나 버릴 거예요? 그 말에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관계의 주도권은 이미 넘어갔다. 조용히, 담백하게. 몇 주 후, 지호는 도움을 요청했다. 정말 창피한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민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병원 사진을 보내왔다. 침대에 누운 남자의 발. 의사소견서처럼 보이는 문서. 내일까지만 있으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민지는 밤새 고민했다. 의심은 있었지만 믿고 싶었다. 그녀는 결국 돈을 보냈다. 보내고 나서 손이 떨렸다. 그날 이후 지훈의 말투가 달라졌다. 차갑게. 다음 날 연락이 끊겼다.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전화는 바로 끊겼다. 프로필 사진이 사라졌다. 계정도 삭제되어 있었다. 민지는 숨이 막혔다. 몸이 굳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민지는 심장이 멎을 뻔했다. 누구도 올 사람이 없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손글씨로. 봉투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다. 민지가 혼자 집에 들어오는 모습.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회사 앞에서 통화하는 장면. 누군가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난 아직 끝내지 않았어. 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날 밤 모든 불이 꺼졌다. 전기가 나간 것이 아니었다.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깨달았다. 지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현실 속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선택되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는 부족했다. 계좌는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다. 사진의 출처도 알 수 없었다. 경찰은 온라인 사기로 처리했다. 하지만 민지는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여전히 보고 있다는 걸. 집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새벽 3시 바닥이 삐걱거렸다. 옷장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분명 닫아두었는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사진 마음에 들었어?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후로도 메시지는 계속 왔다.
오늘은 파란 옷 입었더라. 회사에서 웃는 거 예쁘던데. 그는 그녀의 일상을 알고 있었다. 민지는 집을 옮겼다. 번호도 바꾸고 SNS도 삭제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새 지평관 앞에 또 봉투가 있었다. 이번엔 월세였다. 직 월세와 똑같은. 쪽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민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다. 완벽한 범죄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지훈이라는 이름은 가명이었다. 사진 속 남자는 이미 3년 전 사망자였다. 신분도용, 사기, 스토킹. 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6명. 그중 2명은 실종 상태였다. 민지는 마지막 피해자였다. 경찰은 조용히 그녀를 보호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민지는 아직도 밤에 잠을 못 잔다. 모르는 번호만 봐도 손이 떨린다. 온라인 데이팅 앱은 삭제했다. 하지만 기억은 삭제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지금도 누군가는 메시지를 보낸다. 나 아직 여기 있어. 민지는 휴대폰을 꺼둔다. 불을 켜고 잠을 잔다. 문은 3번 확인한다. 창문도 모두 잠근다. 하지만 마음속 공포는 잠기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경고다. 온라인에서 만난 친절함, 너무 완벽한 공감, 너무 빠른 신뢰, 그 모든 것이 함정일 수 있다. 민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녀의 밤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화다. 2번째 피해자는 부산에 사는 수아였다. 그녀는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었다.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었다. 어느 밤 데이팅 앱에서 매칭이 되었다. 상대의 이름은 민석. 해외 무역 일을 한다고 했다. 말투는 점잖고 성숙했다. 수아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매일 밤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낮은 목소리는 신뢰를 만들었다. 하지만 얼굴 사진은 한 장뿐이었다. 언제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수아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넘겼다. 그 선택이 그녀를 늪으로 끌었다. 조용히, 깊게. 민석은 항상 해외에 있다고 했다. 시차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없었다. 그는 외로움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나도 혼자야. 그 한마디에 수아는 마음을 열었다. 그는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다. 같이 살 집, 여행, 노후. 모든 것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수아는 매일 그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그가 답이 없으면 불안해졌다. 그는 그 반응을 즐겼다. 관계는 점점 일방적이 되었다. 민석이 중심이었다. 수아는 스스로를 잃어갔다. 조금씩. 어느 날 민석은 목소리가 달랐다. 숨이 가쁜 듯 떨리고 있었다. 큰일 났어. 그는 해외에서 억류되었다고 했다. 통보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류가 잘못됐다고 했다. 보석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아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울고 있었다. 수아는 심장이 무너졌다. 그를 구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적금을 해지했다. 그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됐다. 돌이킬 수 없게. 돈을 보낸 후 민석은 달라졌다. 메시지가 줄어들었다. 통화는 거의 없었다. 핑계는 늘 같았다. 감시를 받고 있어. 지금 위험해. 수아는 불안에 시달렸다. 밤마다 잠을 설쳤다. 어느 날 새벽 전화가 왔다. 번호는 국제 전화였다. 받자마자 잡음만 들렸다. 그리고 속삭임. 거에 닿았어. 그 목소리는 민석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것이었다. 그날 이후 민석은 사라졌다. 계정은 비활성화되었다. 프로필 사진도 없어졌다. 수아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 통장 잔고는 0에 가까웠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덤이었다. 집 근처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의 낯선 그림자. 항상 한층 아래에서 멈추는 발소리.
문 앞에 놓인 해의 우편물. 보낸 사람은 없었다. 안에는 빈 종이 한 장, 그리고 붉은 잉크 자국. 수아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단서가 없었다. 며칠 후 수아는 인터넷에서 글을 발견했다. 자신과 똑같은 사연, 같은 말투, 같은 계좌. 피해자는 이미 4명. 그중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수아는 손이 떨렸다. 민석은 개인이 아니었다. 조직이었다. 감정을 미끼로 삼는 사기단. 하지만 애스토킹까지 하는가? 그 이유는 곧 밝혀졌다. 피해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였다. 공포로 입을 막는 방식. 잔인하고 효과적인.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수아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문 손잡이가 움직였다. 분명 잠갔는데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낮고 느린 웃음. 수아는 숨을 죽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한 통. 문 열어. 이야기하자. 보낸 사람, 민석.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 수아는 보호를 받았다. 주소는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직장도 옮겼다. 전화번호도 바꿨다. 하지만 악몽은 계속됐다. 꿈속에서 민석은 웃고 있었다. 얼굴은 없었다. 검은 그림자뿐이었다. 돈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그 질문이 반복됐다. 수아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사람을 피하게 되었다. 온라인은 완전히 끊었다. 하지만 기억은 끊기지 않았다. 심지어 현실에서도 몇 달 후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다. 수법은 동일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진은 다른 사람이었다. 목소리는 같은 사람이었다. 수아는 그 음성을 알아들었다. 뉴스에서 들은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경찰은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범인은 늘 한 발 앞섰다. 서버는 해외에 있었다. 계좌는 차멍. 조직은 분산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숨겨진 악마였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아는 지금도 경고 글을 쓴다. 온라인 카페, 댓글, 게시판. 너무 다정한 사람을 조심하세요. 급한 돈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는다. 외로움은 판단을 흐린다. 민석은 오늘도 다른 이름으로 존재한다. 다른 사진, 다른 직업, 다른 피해자. 수아는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다. 침묵하면 그들이 이긴다. 온라인 데이트는 연결이지만 때로는 함정이다. 이건 경고이자 실화다. 세 번째 이야기는 대전에 사는 현주의 경험이다. 현주는 대학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연구와 아르바이트로 늘 바빴다. 연애할 시간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우연히 소개받은 데이팅 앱. 상대의 이름은 도윤. 프로필에는 심리학 전공이라고 적혀 있었다. 현주는 그 점에 끌렸다. 도윤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현주의 고민을 정확히 짚어냈다. 마치 마음을 읽는 것처럼 그 친절함이 위로가 되었다. 현주는 점점 그에게 기대게 되었다. 그게 그의 의도였다. 처음부터 도련은 늘 질문을 던졌다. 어릴 때 가장 무서웠던 기억은? 가족과는 어떤 관계야?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아? 질문은 부드러웠다. 현주는 상담을 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다. 도윤은 절대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공감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이 현주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약점, 두려움, 습관, 모든 것이 데이터였다. 현주는 그 사실을 몰랐다. 어느 날 도윤은 제안했다. 실험에 참여해 볼래? 심리 실험이라고 했다. 논문에 필요하다고 했다. 대신 사례비를 준다고 했다. 현주는 믿었다. 질문지는 점점 이상해졌다. 혼자 있을 때의 공포,
집 구조, 귀가 시간, 잠버릇. 도련은 웃으며 기록했다. 아주 잘하고 있어. 그 말이 섬뜩했다. 하지만 현주는 웃어넘겼다. 실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도련은 특정 시간에 메시지를 보냈다. 현주는 즉시 답해야 했다. 늦으면 불안하다는 말을 들었다. 반응 속도가 중요해. 그 말에 현주는 긴장했다. 어느 날 새벽 2시 메시지가 왔다. 지금 창문 봐. 현주는 장난이라 생각했다. 커튼을 젖혔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메시지가 왔다. 조금 더 가까이. 그 순간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현주는 숨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만 빛났다. 메시지가 계속 왔다. 심박수 올라가고 있어. 지금 내 공포 수준 최고야. 현주는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실험이야? 답장은 바로 왔다. 두려움의 통제. 그때 창문에서 소리가 났다. 똑똑. 누군가 두드리고 있었다. 현주는 비명을 질렀다.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왔다. 아주 좋은 데이터라. 다음 날 도련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어제는 서버 오류였어. 미안해. 현주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실험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도련은 태도를 바꿨다. 차갑고 위협적으로. 그만두면 곤란해. 이미 많이 공유했어. 현주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곧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사적인 이야기들이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었다. 세부 내용까지 그대로. 현주는 무너졌다. 도련은 협박을 시작했다. 말 안 들으면 더 올릴게. 실험은 계속돼. 현주는 공포에 갇혔다. 밤마다 메시지가 왔다. 시간, 지시, 질문. 그는 그녀의 삶을 통제했다. 현주는 점점 말라갔다.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몰랐다. 그녀는 혼자 싸우고 있었다. 어느 날 메시지가 왔다. 마지막 단계야. 직접 만나자. 현주는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약속 장소는 빈 영구동이었다. 밤 11시. 현주는 녹음기를 켰다. 문을 열자 불이 켜졌다. 도련이 서 있었다. 사진과는 달랐다. 눈빛이 비어 있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실제 공포를 봐야지. 현주는 뒤로 물러섰다. 문이 잠겼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이었다. 현주는 미리 신고해 두었다. 도련은 도망쳤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도련은 심리학자가 아니었다. 전과자였다. 사이코패스 성향.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고르는 포식자. 실험은 거짓이었다. 공포 반응을 즐기는 게임이었다. 현주는 간신히 살아남았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그녀는 휴학을 했다. 상담 치료를 받았다. 온라인은 공포의 공간이 되었다. 이 사건은 조용히 종결됐다. 도련은 잡히지 않았다. 또 다른 이름으로 사라졌다. 현주는 지금도 영구동 앞을 지나지 않는다. 밤이 되면 숨이 막힌다. 휴대폰 진동만으로도 놀란다. 하지만 그녀는 기록을 남겼다. 이야기를 글로 썼다.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심리라는 가면을 쓴 괴물. 그들은 친절하게 다가온다. 상처를 이해하는 척한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을 찌른다. 온라인 데이트는 안전해 보인다. 하지만 진짜 얼굴은 만나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다. 현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경고는 계속된다. 네 번째 이야기는 인천에 사는 재민의 실화다. 재민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연애 경험은 많지 않았다.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었다. 어느 날 데이팅 앱에서 매칭이 되었다. 상대의 이름은 유나.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다. 밝고 친절한 인상. 재민은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잘 통했다.
취미, 음악, 영화 취향까지 같았다. 재미는 운명이라 생각했다. 그녀도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그건 계산된 우연이었다. 처음부터 유나는 늘 밤에만 연락했다. 낮에는 일이 바빠. 그 말에 재미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예롭다고 했다. 사람을 믿고 싶어. 재미는 보호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금씩 상처를 보여줬다. 가정폭력, 배신, 트라우마. 재미는 분노했다. 그녀를 아프게 한 세상에 대해 유나는 그 반응을 즐겼다. 재민의 감정은 점점 깊어졌다. 그는 그녀를 구하고 싶었다. 그 감정이 더디었다. 빠져나오기 힘든 어느 날 유나는 제안했다. 우리 영상 통화해볼래? 재민은 설렜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얼굴은 흐릿했다. 조명이 어두웠다. 카메라가 흔들렸다. 그녀는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았다. 카메라 고장났어. 또 그 핑계였다. 통화는 금방 끝났다. 하지만 재민은 만족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목소리는 따뜻했다. 너무 따뜻해서 애심을 녹였다. 완벽하게. 며칠 뒤 유나는 울면서 전화했다. 나 지금 위험해. 그녀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했다. 전 남자친구라고 했다. 폭력적이라고 했다. 재민은 숨이 막혔다. 그녀를 도와야 했다. 유나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부탁했다. 내 대신 택배 좀 받아줘. 주소를 보냈다. 재민의 집 근처였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수락했다. 그 선택이 그의 삶을 바꿨다. 돌이킬 수 없게. 택배는 새벽에 도착했다. 상자는 무거웠다. 안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있었다. 유나는 급하게 말했다. 절대 열지 마. 재민은 불안해졌다. 뉴스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다. 불법 물품, 범죄.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이 들렸다. 창밖으로 파란 불빛이 비쳤다. 재민은 패닉에 빠졌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경찰입니다. 그의 손은 떨렸다. 조사는 길어졌다. 택배 속 물건은 불법 계좌 자료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증거. 재민은 공범으로 예심받았다. 유나는 연락이 끊겼다. 계정은 사라졌다. 재민은 혼자 남았다. 회사에는 소문이 퍼졌다. 가족도 그를 의심했다. 그는 억울함을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증거는 불리했다. 모든 기록이 그의 집으로 연결됐다. 그는 잠을 못 잤다. 밤마다 같은 메시지를 떠올렸다. 믿어줘. 며칠 후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발신자, 알 수 없음. 잘 버티고 있네. 재민은 소름이 돋았다. 이어 사진이 도착했다. 경찰서 앞에 서 있는 재민의 모습.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메시지는 계속됐다. 내가 대신 걸려줘서 고마워. 넌 착했어. 그 말이 가장 무서웠다. 재민은 분노와 공포에 떨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대화를 경찰에 제출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수사팀은 새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유나는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사진은 외국인의 것이었다. 목소리는 번조되었다. 조직은 피해자를 운반책으로 썼다.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재민은 간신히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직장은 그를 조용히 내보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다. 유나는 잡히지 않았다. 아니, 유나라는 존재는 없었다. 그것이 가장 끔찍했다. 얼굴 없는 가해자, 잡을 수 없는 공포. 재민은 이후 모든 앱을 삭제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택배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문 앞에 상자가 쌓여 있는 꿈. 얼먼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의 친절이 무서웠다.
온라인의 웃음은 가면처럼 느껴졌다. 재미는 기록을 남겼다.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그가 겪은 것은 연애가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재민의 이야기는 커뮤니티에 퍼졌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담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이미 감옥에 있었다. 누군가는 아직 싸우고 있었다. 유나는 오늘도 다른 이름일 것이다. 다른 사진, 다른 목소리, 다른 피해자. 온라인 데이트는 선택이다. 하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너무 빠른 신뢰, 너무 완벽한 공감. 그 끝은 지옥일 수 있다. 재미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5번째 이야기는 광주에 사는 은서의 경험이다. 은서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아간 근무가 잦아 늘 외로웠다. 사람을 만날 시간도 기회도 없었다. 어느 날 새벽 데이팅 앱을 켰다. 매칭된 상대의 이름은 태훈. 군인이라고 했다. 말투는 단정했고 예에 바랐다. 은서는 안정감을 느꼈다. 태훈은 규칙적으로 연락했다. 아침 점호 전, 취침 전. 그 성실함이 믿음을 만들었다. 하지만 사진은 늘 같은 각도였다. 은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다. 태훈은 자신의 임무를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보안이 중요해. 그 말이 오히려 멋있게 들렸다. 은서는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태훈은 은서의 하루를 세세히 물었다. 병동, 근무시간, 기가시간. 걱정하는 척했다. 밤길 위험해. 은서는 보호받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은서의 생활 반경을. 어느 날 태훈은 말했다. 곧 큰 작전이 있어. 연락이 잠시 끊길 수도 있어. 은서는 불안했지만 이해했다. 며칠 뒤 태훈의 동료라며 연락이 왔다. 낯선 번호였다. 태훈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은서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는 해외 파병 중이라고 했다. 치료비가 급하다고 했다. 태훈의 계좌는 접근이 안 된다고 했다. 은서는 의심할 겨를이 없었다. 울면서 돈을 보냈다. 그날 밤 태훈에게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나 괜찮아. 은서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마지막이었다. 그 후 모든 연락이 끊겼다. 은서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며칠 후 병원 앞에서 낯선 남자를 봤다. 군복을 입고 있었다. 태훈과 같은 계급장이었다. 그는 은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다. 그날 이후 같은 남자를 여러 번 봤다. 버스 정류장, 편의점 앞, 병원 근처 골목. 은서는 공포에 빠졌다. 그에게 메시지가 왔다. 걱정 마, 널 지켜보고 있어. 발신자는 태훈이었다. 은서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살아 있었다. 조사 결과 태훈은 군인이 아니었다. 군복은 가짜였다. 그는 사기 전과자였다. 여러 피해자를 동시에 상대했다. 동료라는 사람도 같은 조직원이었다. 은서는 스토킹 피해자로 분류되었다. 경찰이 개입했다. 그제야 남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은서는 달라졌다. 밤 근무를 그만두었다. 혼자 다니지 않았다. 문을 3번씩 확인했다. 온라인에서 만난 친절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배웠다. 너무 늦게. 6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이름 없는 피해자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과 3년을 함께했다고 믿었다. 매일 통화했고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상대는 늘 이유가 있었다. 사고, 병, 출장. 그는 모든 걸 믿었다. 어느 날 상대가 말했다.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돈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전 재산을 보냈다. 그날 이후 상대는 사라졌다. 그는 상대를 찾기 시작했다.
사진을 검색했다. 그 얼굴은 수십 개의 계정에 있었다. 이름도 모두 달랐다. 직업도 나이도 달랐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그 충격은 컸다. 그는 모든 계정을 추적했다. 그러다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문장이 있었다. 너만은 특별해. 그 말이 가장 잔인했다. 그는 그 문장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의 글은 갑자기 중단되었다.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었다. 누군가 문 앞에 있다. 이후로 업데이트는 없었다. 사람들은 걱정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몇 주 뒤 계정은 삭제되었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실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건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크게 관심 갖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사람이 쉽게 사라진다. 너무 조용히. 6개의 이야기. 공통점은 분명하다. 너무 빠른 신뢰. 확인되지 않은 정체. 동정심을 이용한 접근. 피해자들은 모두 평범했다. 특별히 약하지도 않았다. 단지 예로웠을 뿐이다. 그 틈을 노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친절했다. 상처를 이해하는 척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온라인 데이트는 범죄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이건 과장이 아니다. 모두 싫어하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남기는 말이다. 사진 하나로 믿지 마라. 목소리 하나로 의지하지 마라. 사랑을 서두르지 마라. 의심은 차가움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온라인에서 만난 친절은 반드시 현실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이야기들은 끝났지만 사기꾼들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말을 건다. 괜찮아. 나를 믿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이야기를 떠올려라. 그리고 한 걸음 멈춰라.